조선 수라간의 비밀왕을 지킨 마지막 요리사. 조선의 마지막 왕이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식탁을 기록한 단 한 사람은 존재했다. 그의 이름은 임모. 조선 최고의 요리사이자 왕의 비밀을 지킨 마지막 사내였다. 1907년 창덕궁 수라간. 그곳에는 아무도 읽지 못한 한 권의 문서가 숨겨져 있었다. 제목은 수라상 비밀문서.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심지어 그날 어떤 냄새가 궁 안에 퍼졌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다. 조선의 생명줄이자 왕의 상태를 감시하던 비밀 보고서였다. 제1장 사라진 요리사. 명성황후 씨의 이후의 침묵. 1895년 명성황후 씨의 사건 이후 궁중의 수라상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누가 요리를 맡았는지조차 기록되지 않았다. 왜일까? 왕실은 알고 있었다. 식탁이야말로 가장 쉬운 암살의 통로라는 것을. 칼은 경비병이 막을 수 있지만 독은 맛에 섞여 들어온다. 향신료 뒤에 숨고 국물 속에 녹아든다. 그래서 수라간의 모든 인원은 신원이 3번 이상 검증되었다. 그들의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라간의 책임 요리사였던 임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와 함께 수라상 비밀문서도 사라졌다. 임모는 누구였나? 그는 단지 요리사가 아니었다. 왕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한 입의 국물까지 기억하는 자였다. 왕의 건강과 심리, 그리고 정치 상황을 모두 식탁 위에서 읽던 사람. 왕이 흔들리면 수라의 맛도 변했다. 그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임모였다. 어느 날 왕은 국을 한술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오늘 국이 왜 이리 짜오? 임모는 즉시 알아챘다. 국은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왕의 입맛이 변한 것이다. 다음날 왕은 두통을 호소했다. 그 다음날엔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임모는 수라간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지난 보름간 왕의 수라상에 올라간 사양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쌓고 있었다. 제2장 수라상 비밀문서의 정체. 요리책이 아닌 첩보문서. 그날의 기록엔 이상한 문장이 있었다. 국물의 향이 평소와 다르다. 백화꽃 향이 미세하게 느껴졌다. 백화꽃. 그것은 조선에서 백화독이라 불린 맹독이었다. 소량으로도 혈액을 응고시키고 호흡을 멈추게 한다. 하지만 국을 올리기 직전 대신 한 명이 그릇을 바꿔치기 했다. 그는 대신 그 국을 마시고 쓰러졌다. 그날 왕은 멀쩡했다. 그리고 임모는 사라졌다. 왜 그는 사라져야 했을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독살 시도가 아니었다. 그는 누가 독을 넣었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일제의 수색.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수라상 비밀문서를 찾기 위해 창덕궁의 조리실을 통째로 수색했다. 그들은 왜 그토록 그 문서를 원했을까? 그 안에는 왕실의 비밀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조선 조정의 권력 구조, 파벌 관계, 그리고 누가 누구를 죽이려 했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한 장의 종이만 남았다. 왕의 수라상에 독이 섞였으나 왕은 살아남았다. 그 한 줄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모두 재로 변했다. 제3장 70년 후 문서가 나타나다. 골동품 상점의 발견. 1970년대 한양의 한 골동품 상점. 먼지 쌓인 서책 한 권이 매물로 나왔다. 표지엔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수라상 비밀문서. 주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저 오래된 요리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안엔 조리법 대신 사람 이름이 빽빽했다. 오늘의 시식자 김박임.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임모 최후의 수라상. 연구자들은 그 문서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건 요리책이 아니라 궁중첩 보문서였다. 왕이 어떤 재료를 피했고 어떤 날은 식사를 거부했는지, 심지어 누가 그 옆에 앉았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식탁은 정치였다. 조선의 수라상은 정치였다. 그 위에 올라간 국 한 그릇, 김치 한 점이 왕의 생사를 가르는 칼날이었다. 예를 들어 1902년 7월 14일자 기록을 보자. 오늘 왕께서 굴비를 드시지 않으셨다. 평소 즐기시던 음식이나 입에 대지 않으셨다. 시강원 대신 이가 같은 상에 앉았다. 왜 왕은 굴비를 먹지 않았을까? 다음날 기록이 답을 준다. 대신이 오늘 아침 급작스레 복통호소. 어의 그 피부름. 왕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굴비에 무언가 섞였다는 것을. 그리고 임모도 알고 있었다. 제사장 사양의 비밀. 독인가 약인가?
후대 학자들이 복원한 수라상 비밀문서의 일부에는 사양이라는 재료가 등장한다. 당시 왕실에서만 쓰이던 향독성 약재였다. 혈액순환을 돕지만 과량 섭취 시 신경이 마비되는 독. 왕은 살기 위해 독을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선 후기 왕들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에 시달렸다. 스트레스, 불면증, 소화불량. 어이들은 사양을 처방했다. 기운을 돋우고 정신을 맑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사양은 축적된다. 한 번 먹으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며칠이 걸린다. 매일 조금씩 먹으면 결국 몸속에 독이 쌓인다. 임모가 남긴 단서. 임모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왕을 죽이려 한 자를 찾아내기 위해 독의 조리법을 일부러 문서에 기록했다. 그 기록은 단서였다. 누가 언제 무엇을 넣었는지. 예를 들어 1906년 3월의 기록을 보자. 오늘 수라상의 사양 분량 0.8돈. 지시자 내의원 김. 어의 박확인. 정상 분량은 0.5돈이었다. 그런데 석 달간 계속 0.8돈이 사용되었다. 누가 지시했을까? 임모는 기록 끝에 이렇게 적었다. 김 병조판서의 사위. 박 그의 매부. 비밀문서는 왕의 죽음이 아닌 왕의 생존을 지키려는 싸움의 흔적이었다. 제5장 왕을 살린 국자. 1907년 2월 결정적인 날. 왕이 죽었다면 역사는 멈췄겠지만 요리사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그 기록은 조선을 살렸다. 1907년 2월 18일. 그날은 왕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날이었다. 어이들은 손을 쓸 수 없었다. 왕은 의식이 흐려졌고 맥박이 약해졌다. 궁궐은 패닉 상태였다. 하지만 임모는 침착했다. 그는 수라간으로 달려가 해독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녹두, 감초, 인삼, 그리고 황련. 황련은 쓴맛이 강해 왕이 싫어하는 재료였다. 하지만 독을 빼내는 데는 최고였다. 임모는 어이들을 설득했다. 왕께서 드신 것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해독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어이들은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왕은 그 탕을 마셨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다. 사라진 이유. 그 후로 수라간은 폐쇄되었다. 임모의 흔적은 사라졌고 수라상 비밀문서는 궁궐 깊은 어딘가로 봉인되었다. 왜 그는 사라져야 했을까? 그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이다. 누가 왕을 죽이려 했는지, 누가 그 뒤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했는지까지. 임모가 살아있는 한 그 비밀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사라졌다. 문서를 숨기고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 음식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오늘 왕을 살렸다. 제6장 수라간의 진실. 식탁 위의 전쟁. 조선의 수라간은 전쟁터였다. 칼 대신 국자가 있었고 총 대신 독이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요리사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었다. 왕의 수라상은 하루 12첩 반상이었다. 12가지 반찬, 국, 밥, 김치장. 모든 음식은 각기 다른 사람이 준비했다. 국을 끓이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 반찬을 만드는 사람. 그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왜일까? 독을 넣을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한 사람이 전체 요리를 담당하면 그 한 사람만 매수하면 끝이다. 하지만 10명이 나눠서 하면 10명 모두를 매수해야 한다. 시식제도. 모든 음식은 왕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3번 맛을 본다. 첫 번째는 요리사 본인, 두 번째는 수라간 책임자, 세 번째는 왕 앞에서 대령상궁. 만약 그중 누군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 그 음식은 즉시 폐기된다. 하지만 독은 영리하다. 즉시 작용하지 않는 독, 축적되는 독, 특정 음식과 섞였을 때만 작용하는 독. 그런 독들은 시식제도로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록이었다. 비밀문서의 구조. 수라상 비밀문서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한 데이터베이스였다. 각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날짜, 시간, 날씨, 왕의 상태, 수라상, 구성, 사용된 재료, 조리 담당자, 시식자, 특이사항. 예를 들어 1905년 6월 3일자 기록. 날짜 1905년 6월 3일. 시간 진시 오전 7-9시. 날씨 맑음 습함. 왕의 상태 평온 식욕 보통. 수라상 구성 12첩 전복죽, 홍합국, 굴비구이, 도라지나물. 사용 재료 전복 3마리, 동해산, 쌀 3홉, 경기 및 사양 0.5돈, 내유한 공급. 조리 담당 김씨죽, 팍시국, 이씨구이. 시식자 김씨, 수라간, 책임 박씨, 대령상공 최씨. 특이사항 없음.
이런 기록이 매일 3년치 이상 쌓여 있었다. 임모는 이 기록을 통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재료가 왕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조합이 위험한지, 그리고 누가 자주 이상한 재료를 공급하는지. 제7장 독의 언어. 조선시대의 독. 조선시대에 사용된 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식물성 독. 백화유채꽃, 부자투구꽃 뿌리, 초호박꽃 뿌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량으로도 치명적이며 맛이 거의 없어 음식에 섞기 쉬웠다. 둘째, 동물성 독. 보거독, 두꺼비독, 톡사의 독 등. 이들은 추출이 어렵지만 한번 쓰면 추적이 불가능했다. 셋째, 광물성 독. 비소수은, 납 등. 이들은 축적형 독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투여하면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었다. 임모가 발견한 것. 임모는 수라상 비밀문서를 분석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1906년 1월부터 왕의 수라상에 홍화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홍화는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어이들이 자주 처방했다. 하지만 과량 섭취 시 출혈을 유발한다. 임모는 홍화의 양을 추적했다. 1월 0.3돈, 2월 0.4돈, 3월 0.5돈, 4월 0.6돈.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4월 말 왕은 잇몸 출혈을 경험했다. 임모는 즉시 알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홍화 공급자를 추적했다. 내의원의 약재 담당 박. 그의 배우를 캐던 중 임모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는 친일파 대신 이완용의 친인척이었다. 제8장 1907년의 진실. 헤이그 밀사 사건. 1907년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해 중 하나였다. 고종은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했다가 발각되었고, 일제는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고종은 퇴위를 거부했다. 하지만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순종에게 양해할 수밖에 없었다. 공식 기록에는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임모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수라상. 1907년 7월 19일 고종의 퇴위 하루 전. 그날 저녁 고종의 수라상은 평소와 달랐다. 임모는 기록했다. 오늘 수라상, 내의원이 아닌 일본 공사관에서 온 재료 사용. 거부했으나 거절당함. 왕께서 식사 후 심한 어지럼증 호소. 응급조치 불가. 일본 공사관에서 온 재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고종은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퇴위 조서에 강제로 옥새를 찍어야 했다. 임모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날 밤 문서를 챙겨 수라관을 빠져나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는 순간 목숨이 끝난다는 것을. 문서의 은닉. 임모는 서울을 떠나 전라도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다. 그는 문서를 여러 곳에 나눠 숨겼다. 일부는 사찰에, 일부는 민가에, 일부는 땅속에.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지웠다. 이름을 바꾸고 농부로 살았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 한 가지 일을 했다. 문서의 위치를 암호로 남긴 것이다. 그 암호는 조선 왕실의 요리법 속에 숨겨져 있었다. 제구장 해독되는 암호. 1970년대의 재발견. 1970년대 골동품 상점에서 발견된 수라상 비밀문서는 사실 일부에 불과했다. 전체 문서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발견된 것은 그 중 한 권뿐이었다. 연구자들은 의문을 품었다. 나머지는 어디에? 그들은 문서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요리법의 재료 배열이 규칙적이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복죽 조리법. 전복 3마리, 쌀 3업, 물 9업, 소금 1작은술. 숫자를 나열하면 3, 3, 9, 1. 이것을 좌표로 읽으면 북위 33도, 동경 91도? 아니다. 조선시대엔 경위도 개념이 없었다. 그렇다면? 방위와 거리. 연구자들은 조선시대의 방위 표기법을 적용했다. 3동쪽 3리, 3남쪽 3리, 9서쪽 9리, 1북쪽 1리. 창덕궁을 기준으로 이 좌표를 적용하면 전라북도 전주에 한 사찰이 나왔다. 연구팀은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사찰의 대웅전 불상 아래에서 두 번째 문서를 발견했다. 제10장 왕을 지킨 국자. 임모의 선택. 조선의 마지막 요리사는 칼이 아닌 국자로 싸웠다. 그의 손끝은 한 나라의 운명을 지켜냈고 그의 기록은 지금도 궁궐 어딘가 열리지 않은 식탁 속에 잠들어 있다. 임모는 왜 기록을 남겼을까? 폭수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니다. 그는 단지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았고 이 시대의 죄악을 보았으며 그럼에도 왕을 지키려 했다. 그의 기록은 도발이 아니라 생존의 증거였다. 마지막 문서. 2010년 마지막 5번째 문서가 발견되었다. 강화도의 한 민가 천장 속에서였다. 그 안에는 임모의 마지막 기록이 있었다. 나는 1907년 7월 20일 수라간을 떠났다. 그날 왕께서는 떠나셨고 조선도 떠났다. 나는 요리사였지만 독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살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이 문서를 읽는 자가 있다면 기억하라. 식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그것은 권력이고 생명이며 국가다. 나는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당신은 지킬 수 있기를. 그는 1923년 전라도 산골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몰랐다. 하지만 그가 남긴 5권의 문서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조선 말기의 가장 생생한 증언으로 남아있다. 에필로그. 오늘의 식탁.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한다.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하지만 조선의 수라가는 우리에게 말한다. 식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고. 그것은 관계이고 신뢰이며 때로는 생존의 문제라고. 임모가 국자로 왕을 지켰듯이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 그 밥 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다. 정성이고 마음이며 때로는 사랑이다. 조선의 마지막 요리사가